안녕하십니까. 장사코치 장코치입니다. 자, 이제 프랜차이즈 선택하고 계약하고 이제 운영까지 다 이제 기본적인 포인트를 잡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팔아야 될 타이밍, 바로 양도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도는 언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가, 오늘은 양도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양도. 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출이 올라가다가 최고의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 이거는 모든 프랜차이즈의 요즘 우리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서 떨어지는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아주 가파르게 오래 가는 브랜드가 있죠. 어쨌든 이 그래프의 폭만 틀릴 뿐이지 모든 그래프가 매출을 정점을 찍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점을 찍는 이 지점과 시작점과 마지막점. 시작점은 이제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몇 개의 매장들이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겠죠. 막 치고 매장이 늘어나면서 이제 알려지면서 매출이 더 올라오겠죠. 그래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매출이 쭉 떨어지는 겁니다. 자, 양도시의 주의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언제 팔아야 되는가. 양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양도시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팔아야 될 타이밍. 팔아야 될 타이밍은 언제냐.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전편에 운영할 때 운영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 때 본사와 유대관계를 강하게, 제가 본사와 유대관계가 좋아야 된다. 왜 좋아야 되느냐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타이밍, 양도 타이밍을 알려면 본사 직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좋습니다. 양도 타이밍은 전체 본사의 그 흐름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본사 유대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해놓는다면 이 양도 타이밍은 쉽게 잡습니다. 자, 양도 타이밍은 언제냐? 잘 보세요. 매장이 한두 개에서 알려지면서 매출이 쫙 올라가 정점을 찍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지점하고 꼭지점하고 떨어지는 지점, 시작점, 꼭지점, 마지막점, 이 사이에서 어디에서 양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꼭지점에서 양도를 하는 게 가장 큰 돈을 버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오픈을 해서 계속 한 1년 동안 해먹었는데 매출이 꼭지점에 왔어. 그럼 이때 이 브랜드의 가치는 가장 높아질 것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권리를 많이 주고라도 좋은 자리를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매출이 가장 정점일 때 1년 더 해도 되지만, 1년 해서 예를 들어 1억 5천 투자해서 3억에 누가 산다면 1억 5천을 일을 하지 않고 바로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동안 벌었던 돈하고 권리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버는 것이 가장 큰 돈을 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함에 있어서. 그래서 프랜차이즈 양도 시점은 무조건 시작점과 매출 최고점과 낮은 점을 봤을 때, 매출 최고점일 때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매출 최고의 점을 언제 알아요? 누가 알아요? 본사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매출이 물류가 잘 나가던 게 어느 정도 조금씩 떨어지는 흐름이 오는 시점이 본사는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약간 시큰둥해졌다라는 느낌을 본사에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받느냐? 매출이 제일 높은 매장들은 또 그런 느낌을 또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 봤을 때 앞으로 매출이 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초기에 감지됐을 때, 그때 파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큰 돈을 만지는 타이밍이니까 어쨌든 타이밍은 시작점하고 정점일 때와 마지막점일 때, 정점일 때 파는 게 제일 많은 권리를 받고 파는 그 시점에서 팔고 나오시고, 또 다른 브랜드를 시작해서 다시 정점일 때 팔고 나오는, 그래서 모든 브랜드를 시작과 정점일 때만 해먹고 나오는 겁니다. 시작과 정점일 때만 운영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그래도 좀 약간 떨어져도 괜찮지만 어쨌든 너무 떨어지면 못 판다는 겁니다. 안 팔립니다.
이제 정점에서 좀 떨어지는 인데 기운이 들어오면, 인기가 시들었다는 기운이 들어오면 매매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수 떡볶이가 막 치고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너도나도 창업을 하는데 이제 약간 매출이 빠진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에 그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가 제일 많을 때 팔고 나오는 게 가장 권리를 많이 받고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동안 또 운영해서 돈 번 돈과 그 권리 받은 돈, 이 정도의 규모를 버는 것이 프랜차이즈로는 제일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번다는 거는 물론 쉬운, 간혹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시점에서 버는 게 가장 이상적인 팔고 사고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양도의 타이밍은 최정점일 때 양도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첫 번째 타이밍. 자, 두 번째, 양도를 하려면 자기가 뭐 부동산에 내놓거나 보통 컨설팅에 내놓거나 벼룩시장에 내놓거나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매매를 할 때, 양도를 할 때 컨설팅을 이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은 네이버 키워드에 컨설팅을 잡기 때문에 그쪽에서 초보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의 직원 한 명 정도는, 확실한 한 명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설팅 직원 한 명 정도 알아두심으로써 나중에 양도를 할 때 쉬워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매출이 제일 높을 때 매매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뭐 1층 부동산은 거의 쉽지가 않을 것이고요. 컨설팅에서 인터넷으로서 고객을 확보하는 컨설팅에서 아마 고객이 매매가 제일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거의 불변입니다. 컨설팅을 물론 뭐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컨설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 매매를 할 때는, 중간에서 역할을 할 때는 이 컨설팅의 역할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컨설팅 한 명 정도를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보면, 식사도 같이 하고 그 정도의 친한 관계를 가지다 보면 팔아야 될 타이밍도 쉽게 이제 자문을 구하고 또 새로운 정보도 자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컨설팅 한 명 정도는 꼭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양도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 타이밍, 두 번째는 컨설팅 한 명 정도는 친분을 가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매매를 할 때 보증금하고 권리금을 이제 2억에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매매를 할 때 2억에다 내놨는데 고객이 계약을 하려고 2억을, 고객이 딱 2억이 있는 분이 딱 인연이 돼서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쓰고 이제 본사에 가서 본사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본사에서 갑자기 2천만 원의 가맹비와 교육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억밖에 없는데 계약을 했다가 그 2천만 원 때문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액을 낼 때, 매매가를 2억을 매길 때 이미 2천이 더 들어간다는 걸 알고 같이 포함시켜서 금액을 매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 고객도 준비해서 계약을 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양도시에 기존에 새롭게 입점을, 새롭게 양도를 받는 양수자가 가맹비, 교육비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인식을 하고 매매 금액을 계약을 하라. 그래서 가맹비와 교육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시켜서 금액을 브리핑을 해서 계약을 시켜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계약이 깨지는 일이 발생이 되지 않고 일이 번거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양수자 가맹비 교육비를 포함시켜서 매매가를 내놓으라. 그러면 아무래도
절차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수자한테 가맹비 교육비는 이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총 금액이 이 정도인데 여기 가맹비 교육비가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금액을 브리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약을 하시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계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세 번째 포인트는 가맹비 교육비를 포함시켜서 매매가를 인식을 시켜라. 네. 자, 네 번째. 부동산들이나 컨설팅에서 전화가 옵니다. 가게를 매매를 하시라. 그래서 금액은 얼마에 내놓으실 거냐. 그래서 제가 2억에 내놨다. 근데 손님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전화상으로 손님이 1억 5천이면 한다는데 매매를 가격을 좀 깎아 주시죠. 손님 본 적도 없고 없는데 금액을 깎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중하게 얘기해서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깎아줄 용의는 있으나 지금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금액을 이렇게 깎는 것은 좀 저로서는 불편하고, 일단 그 손님이 최소한 우리 매장에 와서 저를 얼굴 보고 인식을 한다면 제가 충분히 깎아줄 용의는 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1억 5천인지 1억 8천인지 1억 7천인지는 그때 봐서 제가 말씀드리겠다. 깎아야 될 금액을 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처음부터 얘기를 하세요. 나는 금액 2억인데 깎아줄 용의가 있다. 손님을 확실히 데리고 오면 정확하게 얼굴 보면 그때 내 금액을 얘기하겠다. 그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지 마시라. 이렇게 딱 매듭을 지어 놓으세요. 그래서 컨설팅 얘기를 할 때 금액을 함부로 여기는 1억 5천, 여기는 1억 3천, 여기는 1억 4천, 나중에 중구난방이 돼요. 나도 어디에 얼마 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딱 내놓은 금액을 손님이 오면 정확하게 내가 깎아주겠다. 그리고 그 전에는 손님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문제가 풀어나가기 좋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손님을 꼭 보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로 확실하게 할 사람이 있다면 뭔가 내가 그걸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나한테 보여주면 그때 금액을 정확하게 오픈을 한다든지, 어쨌든 금액을 막 깎아준다. 오늘 1,000만 원 깎아줄게, 내일 1,000만 원, 이렇게 막 금액을 남발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한번 딱 정해지면 또 깎아주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안 팔리면 그 다음에 또 내리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금액을 함부로 깎지 마라. 자,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는 가격 조정은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다.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지 마라. 자, 이건 네 번째고, 다섯 번째. 그 본사에 이제 알려야 됩니다. 보통 계약을 하고 본사에 알리는데 이거를 본사에 먼저 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고객하고 계약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본사에 이걸 알리고 이거를 계약을 해야 되나 아니면 계약을 하고 본사에 알려야 되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딱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가게를 누가 보시고 계약을 한다면 계약금을 걸어놓고 계약서를 그분한테 딱 쓰고 그 사람이 100% 할 의지가 계약금이 입금이 되면 단서 조항에 본사로 인해서 계약이 해약 시에는 돌려주겠다라는 단서 조항을 적고 계약서를 쓴 다음에 본사로 가서 가맹 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본사의 얘기는 언제 해야 되냐? 그 사람이 100% 하겠다는 금액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되고 난 다음에 본사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본사에 얘기할 때는 되도록이면 양도를 했다, 누구한테 팔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약간 팁을 드리면 그냥 아는 친척한테 그냥 이번에 넘겨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점은 있겠죠. 근데 굳이 거짓말을 안 해도 요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되어 있어서 어쨌든 내 가게를 정확하게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약금이 들어왔을 때 본사에 알려서 본사 가맹계약을 써라. 이게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사에 알리는 것은 나와의 그 양수자가 100% 계약금이 들어왔을 때 본사에 알려라. 어떤 분은 들어오지도 않은데 본사 가서 또 가맹계약을 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이상한 얘기가 오고 가서 계약이 깨져버려요. 본사하고 막 거기서 한 2시간 또 얘기하다 보면 본사의 단점들도 막 그쪽 가맹 영업팀장이 본사 단점을 막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맹비를 정확하게 내 금액을
입금하고 딱 가버리면 본사에서 얘기를 하든 말든 이들 개인이 계약금 들어왔으니까 그래 계약금도 되도록 확실하게 넣어야 돼요. 뭐 그냥 뭐 100만 원 이렇게 넣지 말고 정확하게 10%면 10%, 20% 20%딱 입금되면 그때 가서 본사에 미팅을 해야 돼. 본사 미팅할 때도 미팅하기 전에 그 본사 미팅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평소에 친분이 있었으면 이럴 때 좋죠. 친분이 있었으면 전화해서 아 내가 이런 분한테 가니까 좀 얘기 좋은 말 좀 잘해주라고 이럴 때 또 친분이 있으면 좋겠죠. 제가 전편에 말했잖아요. 본사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본사 친분이 있으면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사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100% 계약을 했을 때 본사에 계약금이 들어와가지고 계약서를 썼을 때 그 다음에 가면 계약으로 간다. 이걸 원칙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은 언제 알려야 되냐? 직원에게 알리는 거는 잔금이 최소 중도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알려야 돼. 중도금이 들어오면 이거 또 팁으로 나중에 내가 또 계약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 할 텐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죠. 계약금, 중도금이 들어와 버리면 법적으로 해약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해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금이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어 아무리 찔러도 중도금 들어오는 이상은 그 다음부터는 해약이 안 됩니다. 중도는 잔금의 일부로 칩니다. 잔금이 된 거나 마찬가지, 계약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 중도를 딱 받고 난 다음에는 본사 우리 매장의 직원들한테 얘기해도 됩니다. 중도금이 끝났다는 것은 뭐 이미 계약 확실히 된 거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잔금이 끝나고 마지막에 인수할 때, 인수인계할 때 갑작스럽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매장 운영에는 좋겠죠. 직원에게는 잔금을 끝나고 얘기를 해라. 직원에게 언제 알리느냐? 모든 잔금이 끝나고 당일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양도 프랜차이즈를 가맹을 해서 오픈을 하고 운영을 하고 마지막에 팔 때 핵심 포인트를 제가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추후에 조목조목 포인트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